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장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재밌게 보내셨나요? 저도 개미 소리하고 개미 소리에 리듬이 맞춰가지고 즐거운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재밌게 즐겁게 하루를 잘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풀고요. 스트레스를 잘 풀으셔야 돼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뭐 일하신다고 돈 번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겠습니까? 휴일에는 좀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요즘 뉴스에 요즘 오염수 많이 나오죠. 오염수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 후쿠시마, 생각하면은 좀 짜증이 나죠. 제가 이 오염수 관련된 이야기, 이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은 또 그에 못지않게 좀 감정이 좀 불편한 분도 있는가 봐요. 저는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좌파라고 하고 있고 또 어 이제 뭐 이제 일명 뭐 진보적인 좌파적인 그런 거 이야기를 또 까면은 또 뭐야 보수 뭐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는 수구 꼴통 뭐 진보 좌파 뭐 종북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의 그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염수 방류 안 하는 게 좋죠. 방류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잘 모아가지고 일본 놈들 지들이 잘못했으니까 자기들이 돈 들여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처리를 해야지.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든지. 근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이놈들이 돈 아끼려고 이제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놈들 때문에 이제 그 태평양, 그 환태평양 주위에 있는 국가들 피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 피해가잖아요. 그럼 지들이 뭐 보상을 하기를 해요. 그렇다 해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끔하게 비난도 할 수 있고, 질책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그 피해 보상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으로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따지고, 싸울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 정치인이 없잖아요. 무조건 예스 예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그에 대해서 용기 있게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약간 전투적인 그런 것도 필요해요. 가서 뭐 아리가또 하면서 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왜 그 저자세로 갑니까? 당당한 우리도 국가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뭐가 쫄릴 게 있습니까? 일본 놈들한테 고개 숙일 필요도 없어요. 제가 뭐 국뽕을 뭐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진짜 오염수 때문에 얼마나 피해갑니까? 지금 어민들 보세요. 지금 고기도 안 팔린다고 난리지. 고기도 또 안 나와 또 요즘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피해가 지금 막심합니다. 하여튼 요즘 그 초전도체, 맥신, 양자 컴퓨터, 후쿠시마 오염수 이 테마야 테마. 이들 테마는 한 달째 국내 증시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이들 테마가 뉴스 흐름에 따라서 큰 변동성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일부 개미들, 개미 투자자는 빚까지 내가지고 투자에 또 올인을 하고 있더라고. 전문가들은 테마주 강풍에 이제 단기간에 큰 이익을 내려는 욕구가 좀 깔려 있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한국거래에서 보니까 최근에 그 마니커, 뭐 하림, 교촌, 뭐 닭고기 업체 있잖아요. 이런 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생선회를 안 먹으니까 이제 닭고기를 먹는 거야. 이제 그쪽으로 눈이 쏠리는 거죠. 이 테마주 광풍이 이제 닭고기까지 옮겨붙은 모양새예요. 이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은 이제 수산물 대신 닭고기 등 육류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급이 이제 글로 몰려가고 오염수 테마가 이제 부각이 되니 뭐 맥신, 뭐 초전도체 이런 테마주로는 대부분 또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이들 테마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건 누구냐? 개인들이에요. 이 테마주의 수급을 보니까 뉴스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개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데 뭐 신기술, 신소재를 다룬 뉴스가 나오면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이제 테마주 목록이 막 퍼져요. 쭉쭉쭉 퍼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미들의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시기입니다. 매수가 유입됩니다. 이 초전도체 테마주에 그 투자했다는 직장인 A 씨가 있는데 주변에서 테마주를 추천하기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 이제 매수를 했답니다.
가상자산에도 투자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만큼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을 느꼈다. 뭐 코인 저리 가라야 이제 요즘은 코인 저리 요즘 코인보다 더 재미있는 게 이쪽인 것 같아요. 이 초전도체 테마에 묶이기 전에 1만 원대 머물렀던 신상델타테크의 주가가 23일 날 보니까 68,300원까지 6배 올랐어요. 6배. 6월 기준 15만 1211주에 불과했던 일평균 거래량도 이달 들어서 1일에서 24일 거래 정지일 제외했을 때 1549만 1650주 100배 뛰었습니다. 거래량이 100배. 이 회사의 주식은 하루에도 뭐 냉탕과 온탕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수시로 막 넘나들면서 변동성이 크더라. 이게 보니까 그림을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은 이게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이런 문자입니다. 문자, 뭐 메시지, 카톡 메시지예요. 이게 투자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한투현 대표도 테마주 투자를 독이 든 사탕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던데 한 번의 거래로 큰 돈을 만지려는 욕구가 테마주 광풍의 배경이라고 하죠. 그 펀더멘털 고민 없이 이 묻지마 투자, 묻지마 매수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투기야, 투기. 투기입니다. 테마주에 진입한 대부분의 투자자는 큰 손실을 봅니다. 이 불법 리딩방이 이제 선행 매매를 위해서 테마와 전혀 관련이 없는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테마주로 엮인 일부 회사는 연관성을 직접 부인했지만은 여전히 급등락세를 겪어요. 앞서서 뭐 덕성, 서남 이쪽 기업들은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어요. 22일 휴비스는 최근 화제가 된 그 카이스트의 연구와 자사가 보유한 특허는 연관성이 없다. 그렇게 해명 공시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최근에 맥신 관련 논문을 발표한 이승철 카이스트 책임연구원도 맥신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설명도 했고. 그 문제는 빚을 내면서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투협회에 따르니까 지난 23일 날 기존의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20조 1246억이에요. 연초에 16조 5,300억 원이었던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이달 들어서 이제 4조 원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튀었어요. 4조 원 넘게.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요. 그리고 변제를 마치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잔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 레버리지 투자가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증가를 했다. 일각에서는 테마주 열풍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최근에 뭐 미국, 중국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서 지수의 방향성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을 이끌 주도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어 주도주가. 8월은 테마주의 달이었어. 테마주. 결국 지수가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뭐 재료나 뭐 압도적인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결국은 테마주 장세. 이 테마주 장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또 그 금융당국은 보니까 그 테마주 순환매 양상을 반기지는 않고 있겠죠. 그런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조정받고 있다. 돌아가기 서로 돌아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현재 조정을 받고 과열은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조만간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테마주 B2 강풍이 불다 보니 이제 금투협회랑 한국거래소가 나서가지고 신용 거래와 테마주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아울러서 거래소는 시장 참여자 간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이 테마주의 시황 변동 조회 공시를 적극 발동하겠다고 합니다. 협회도 고객 신용도에 부합하는 신용거래 한도를 부과할 것을 증권사에 요청을 했고 이들 단체는 투기성 자금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 해당 테마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서 단기간에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고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할 때는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신중히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당국도 테마주 B2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복현 그 금감원장이 지난 16일 날 보니까 투지 사기 연루 그 금융회사에 대한 그 현장 검사, 그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집중 점검해서 좀 이런 투기 세력들을 좀 적발했으면 좋겠어요. 좀 작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테마주에 올라타거나 뭐 비토해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합시다. 항상 여러분 조심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진짜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